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일째 환율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6원 오른 1,019원의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포르투갈 은행의 리스크 등이 겹쳐지면서 개장 초에 1,010원 선에서 오르면서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거래량도 모처럼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이러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외환 딜러분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1,016원에서 1,023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그 저항선이었던 1,015원과 1,020원을 간단하게 뚫었던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장중 변동성이 조금 높은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바로 이전 거래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네요. 네. 이어서 이 글로벌 증시 포인트 보겠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었죠. 어떤 부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오른 16,943을 기록하여 17,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4% 오른 4,415로 저항을 마감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15% 상승한 1,967로 마감을 하여서 상승을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대형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웰스파고였는데요.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전날 증시에 충격을 줬었던 포르투갈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활발하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기업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표를 살펴보면 이날 미국에서 6월 재정 수지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달 재정 수지가 705억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수지가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7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201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은 재정 적자 규모가 총 3,66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한 것으로서 미국 정부의 세수 수입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형은행의 웰스파고 순이익이 시장 전망에 부합했습니다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웰스파고가 올해 2분기 57억 3천만 달러, 주당 1.0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지표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일단 그 시장에서 어떤 예측을 하기가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특징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기술주 쪽이 뭐 한동안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계속해서 방송에서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유틸리티 업종의 대기 자금이 기술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술주들이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2.2% 올랐고 구글이 1.14%, 마이크로소프트가 0.97%, 야후가 1.42%, 이베이가 2.4%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인텔과 야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술주들의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P 500의 그 섹터 가운데 올해 2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주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12.3% 이상의 그 수익 실현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만큼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이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은 좀 높아진 눈높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양날의 칼로 좀 보셨네요.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1% 내외로 움직인 반면 아마존닷컴은 약 5.57% 상승해서 346달러 20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시장의 최대 수혜주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닷컴은 지난 2013년도 12월 이후에 그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인 배달 시대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FAA에 무인기 드론 테스팅을 위해서 허가를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미 아마존 내부에서는 테스트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FAA에 정식으로 무인기 드론을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FAA는 그 군사적인 보안 때문에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상업적인 배달 이용을 제한을 해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드론 배달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그 관측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이런 그 드론을 이용한 그 배달 테스팅을 해본 결과 약 15마일 거리에 5파운드 정도의 물건은 30분 안에 도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술 수준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즉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약 86%를 드론을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좀 한계는 있습니다. 빌딩이라든가 숲을 지나가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이 약간은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곧 있어 이제 무인 비행기를 이용해서 배달을 받는 시대가 곧 미국에서는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비자 카드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어보시면 대부분 신용카드는 두세 장씩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신용카드 앞면에 보시면 비자라고 선명하게 찍히는 카드를 많이 소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비자 카드는 전 세계 최대의 소매 전자지급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금융기관과 소매상인,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글로벌 상거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카드가 운영하는 비자넷은 세계 최대의 선진 프로세싱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초당 약 3만 건이 넘는 결제를 처리를 하고 또한 카드 부정 사용을 막고 가맹점들이 결제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거래 시대에 거래 보증을 해주는 최고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승리를 뜻하는 V자 하나를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전 거래일 보니까 약간 올랐네요. 현재는 217달러 좀 종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약 0.68% 상승해서 지금 현재 21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7월부터 계속해서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45도 각도로 계속 쑥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요. 전고점인 235달러를 기록한 후에 지금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카드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매력적인 그 매수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목표가를 약 250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 회사를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카드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당연히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안정성인데요. 특히 그 해외 결제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결제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카드 결제의 속도와 그런 카드 결제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안정성과 보안이
카드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바로 마스터카드와 이제 비자인데요. 비자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수주 3박자를 다 갖춘 회사가 비자인데요. 비자의 가장 큰 강점은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공인인증서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즉 아이디와 이제 비밀번호만 사용을 해서 결제를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전자결제 사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전자결제 사기는 약 3%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잘 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3%의 그 어떤 전자결제 사기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실적도 약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미국의 경기 회복인데요. 특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자 카드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노동 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달리 유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저축률이 많이 상승했었다는 것은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 시장 현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서 서서히 고객들도 지갑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여신금융협회가 올 1분기에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 실적이 2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3.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머징 마켓도 이러한 고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을 때 비자 카드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엔 크게 세 가지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기본 수수료와 ECN 수수료, 그 다음에 SEC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납부하는 0.3%의 그 기본 수수료가 있고 0.003 정도 주식수에 곱해지는 ECNP가 있고 SEC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카드를 약 1000주를 약 250달러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758달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번 좋은 타이밍상 한번 관심 정보에 넣어두시고 비자 카드를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외 직투에서는요, 굉장히 좀 친근한 기업이었습니다. 비자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목표가 250달러가 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권 내에 넣어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좀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 직투였습니다.